자, 수업 시작합시다. 자, 질문이 오늘 많긴 한데 우리가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내신 대비 우리 반이 14일부터 들어갈 예정이거든. 중2니까 우리가 그 전에 진도는 충분히 다 뺄 수 있을 것 같아서 느리진 않아. 우리가 느리진 않아. 그래서 아마 오늘 두 교시 내내 재풀이를 해도 충분히 뭐 진도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것 같고, 오늘 한 20 몇 문제를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일단은 그 문제들을 정리할 때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고 갈게. 일단은 수업 때 재풀이 해준 내용을 프리노트에 적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를 하면서 재풀이가 숙제로 나갈 테니까 재풀이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재풀이를 할 때에 대한 자세를 말해줄게. 우리가 수업 때 설명을 듣고 그거를 이제 다시 뭐 숙제를 할 때 받아 적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거는 베리베리 도움이 안 돼, 사실. 왜냐하면은 그냥 계속 이거 수업 때 이렇게 했지, 보고 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뭐 내신 대비를 할 때나 그 다음에 뭐 이상을 하게 될 때나 그럴 때 다시 못 풀어, 이 문제, 이 유형을. 이 유형을 결국엔 우리가 내신 대비 기말고사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이 지식들을. 그러려면은 스스로 이걸 혼자서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다시 풀게 될 때, 뭐 처음에 길이 안 보여서 내 설명을 다시 본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적혔었지? 항상 그 왜가 붙어야 돼, 수학을 할 때, 문제를 풀 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왜 식을 이렇게 세웠지? 왜 x를 이걸로 두고 y를 이걸로 뒀지? 그럼 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지? 그거에 대한 스스로만의 해답이 나와야 그 문제를 완벽하게 통달했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재풀이에 들어가자. 자, 그럼 첫 시작은 133의 9번부터 가자. 중간에 질문이 있는 친구들은 놓친 번호 있으면 얘기를 해줘. 자, 9번.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이 기온이 0도일 땐 초속 331m래. 그 기온이 3도 올라갈 때마다 소리의 속력은 1.8씩 증가한대. 그럼 기온이 23도일 때 소리의 속력을 구하재. 자, 지금 변하는 거는 지금 기온과 속력이에요. 근데 기온에 따라서 속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x에 따라 y가 결정되는 걸로 생각하면 기온을 x로 두고 속력을 y로 두면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기온을 x라 주면은 그럼 3도 올라갈 때마다 1.8m씩 증가하면 1도 올라가면은 그것의 3분의 1배, 1도씨면은 3분의 1배에서 0.6m/s씩 증가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얘가 2도면은 1.2, 3도면은 1.8, x도 증가하면 0도를 기준으로 x도가 증가하면 0.6x m/s 단위니까 이것씩 기온이 올라가겠지. 그럼 요거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0도일 때 331이고 거기에다가 x도씩 올라가면 속력은 0.6x 더해진 거겠다. 그럼 그게 기온이 x일 때 온도 y가 되겠지. 그럼 그것이 우리는 누구야? 기온이 23도일 때니까 x는 23일 때 y 찾자 이거지. 그럼 x는 23일 때 y는 331에 플러스 0.6 곱하기 23이지.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어렵지 않게 344.8 나온다는 거, 뭐 계산이니까 생략을 할게. 요 정도는. 자, 결국에는 우리가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게 x고 어떤 게 y로 줄지를 정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식을 정해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잘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22번으로 가자. 22번으로 가면은 현재 독도의 동쪽 해상 P 지점에 있는 태풍이 700km 떨어진 Q 지점을 향해 시속 24km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어려우면 그냥 단순하게 그림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해도 돼. 뭐 좌표평면에 거창하게 그릴 거 없이 뭐 독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태풍이 있어. 뭐 요거까지는 그림이 안 그려도 뭐 상관은 없어. 얘가 700km만큼 거리가 있대. 그럼 얘가 시속 24km 속력, 그럼 시간당 24km씩 온다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반대로 썼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x 시간 동안 24km/s로 오면은 그 거리는 24km만큼 이동한 거지. 근데 우리가 독도 입장에서 보자. 원래 700km 떨어져 있는데 얘가 시간당 24km씩 가까워지고 있지. 그러면은 얘는 1시간 동안 24호고 2시간 동안 총 48호고 점점 더 가까워지지. 700을 기준으로 시간당 24씩 빠꾸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럼 700 마이너스 x시간 동안 24x만큼 그 거리가 넘겠지. 700 기준으로 24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y다라고 두면은 태풍과 독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1차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 끝났어. 그럼 식을 세웠지. 그치? 그러면은 요거대로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도달하는 거니까 태풍과 섬 사이의 거리가 0이 될 때, 즉 y가 0일 때의 x 값을 구하면 되겠네. 그때 시간을 찾는 거니까. 그럼 y가 0일 때 0은 700 마이너스 24x. 그러면은 24x는 700이구나. x가 24분의 700인데 여기서는 4의 배수니까 4로 나눠보면은 6분의 700은 4로 나누면 175가 되겠지. 그럼 요거 답을 구할 때는 우리가 찾는 거는 몇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175시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니? 이렇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문제 2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둘레의 길이가 800m인 원의 모양의 산책로가 있다. 이 산책로를 따라서 현진이가 출발한 지 4분 후에 같은 방향으로 연주가 출발했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 운동장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운동장 모양이 있으면 현진이가 이렇게 돌면 4분 후에 연주도 같이 움직인대. 그러면 현진이가 분속 50, 연주는 분속 300m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 연주가 출발을 하여 현진이보다 한 바퀴 앞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찾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시간에 따른 거리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한 바퀴 차이 나려면, 즉 둘 사이가 800만큼 차이가 나려면 이 말이지. 검색이 됐네. 그럼 x를 처음에 출발한 현진이가 걸은 시간이라 하자. 이름은 현진이가 걸은 시간을 x로 두자. 이때 y는
현진이가 걸은 거리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둬보자. 현진이가 걸은 거리. 그럼 어쨌든 여기 역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되면은 현진이가 걸은 시간이 x고 속력은 분속 50이야. 우린 분의 단위로 속력을 따지자. 분속 x라 해보자. 분속에 이거 x분이야 얘는. 그러면은 그것이 y지 일단. 근데 그럼 이제 현진이가 출발했고 연주. 그럼 연주는 생각을 해보자. 현진이를 기준으로 연주는 4분이 뒤처지니까 걸린 시간은 x 더하기 4라고 써줄 수 있겠지. x 더하기 4. 근데 얘는 분속 300으로 자전거 타. 그럼 그만큼의 거리가 또 나오겠지. 그러면은 얘 y를 살짝 수정하자. 현진이가 걸은 거리로 하면은 좀 번거로워질 수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처럼 돼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로 하자. 그렇게 식을 세우는 게 깔끔하게 1차 함수식으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왜 그러냐면 지금 각각 현진이의 거리, 연주의 거리를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럼 둘 사이의 차 역시 1차식으로 나올 수 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주는 4분 덜 걸었으니까 x-4라 하자. 현진이가 x일 때 연주는 그럼 이제 4분 덜 걸은 게 되잖아. 4분 덜 자전거 탄 거지. 따지면은. 그럼 그렇게 두었을 때 300에 x-4 하면은 연주가 자전거 타고 동거리야. 거기에서 현진이가 50 곱하기 x만큼 걸었겠지. 그럼 둘 사이의 차가 y로 두면 1차 함수지. 잘 보이니? 그럼 그게 그 y가 한 바퀴니까 800이 될 때의 x 찾자 이거지 우리는. 그럼 가보자. y가 800일 때 x는 300x에 전개해서 마이너스 1200에 마이너스 50x예요. 그러면은 얘는 250x가 2000이에요. 4배 하면 1000이니까 8배 하면 되겠네. 8. 근데 우리 다 8분이 아니지. 왜? 현진이가 연주가 출발하여가 기준이지. 연주가 출발하여 현진이보다 한 바퀴 앞서는 거니까 연주는 x-4지. 자전거 탄 시간이. 그래서 4분이 되어야겠지. 그래서 물론 기준을 연주로 잡아도 상관없어. 연주로 잡아도 상관없는데 그 연주로 잡을 때랑 현진이로 잡을 때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판단해야겠지.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확인해야 돼. 그냥 x 쏘면 안 돼. 자, 그렇게 가고 그 다음 25번으로 가보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점 P는 꼭지점 B를 출발하여 BA를 따라 꼭지점 A에 따라 매초 2cm씩 움직인대. 그럼 얘는 x초 동안 움직이면 EXCM만큼 움직인다 할 수 있겠지.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자. 그러면은 B를 출발하여 BA를 따라 A까지 움직여. 그럼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사다리꼴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리가 AP의 길이를 표현하면 되는데 BP가 지금 X 먼저 써줄게. X를 움직인 시간 이랬을 때 BP의 길이가 그럼 EX라고 할 수 있겠지. X초 동안
2x 움직이니까. 그럼 AP는 전체 20에서 2x만큼 빼준 걸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AP, CD의 넓이는 먼저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윗변 하면은 20-x 더하기 20에 곱하기 높이 12 이렇게 써줄 수 있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이때 넓이를 y라 하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시간에 따른 넓이의 관계가 함수인데 그것도 1차함수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본 결과 6 곱하기 40-x라고 할 수 있지. 뭐 240-6x라고 간단히 써도 돼. 그럼 그게 5초 뒤일 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x가 5일 때 y값 찾아주라는 의미네. 그럼 x는 5일 때 y는 240-30이에요. 잠깐만. 쏘리. 정신이 없네. 이거 20-x가 아니지. 20-2x였지. 우리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2x. 얘도 2x. 얘는 12x 되겠지. 그럼 30이 아니라 60을 빼야겠지.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180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 답으로 써줄 때는 단위가 있으니까 18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괜찮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걸로 넘어가자. 26번. 자, 서술형 문제네. 그럼 얘는 이번에는 누가 움직이는 거냐면은 P가 B를 출발하여 BD를 따라서 D까지 움직인대. 몇 초? 3cm씩. 그럼 얘는 움직이는 걸 X로 잡았을 때, 그럼 P가 움직일 때 그 시간을 X로 잡아보자. 문제에도 나와있지. X조 뒤에 넓이의 합을 Y라 하자. 그럼 X, Y 사이의 관계식 바꿔보자. 그러면 P가 시간에 따라서 BP 그리고 PD의 길이만 우리가 X에 관해서 표현하면은 넓이 구하는 전혀 지장이 없겠지. 그러면은 초당 3cm 움직이면 X초 동안 3X만큼 움직인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BP의 길이를 3X라 하면 PD의 길이는 18에서 3X 뺀 거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럼 1번 XY 사이의 관계식은 넓이의 합 Y는 삼각형의 두 넓이의 합으로 표현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3x의 높이 8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 18 빼기 3x 곱하기 6 간단히 정리해보면 12x에 플러스 54에 마이너스 9x니까 3x 플러스 54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뭐 y는 3x 플러스 54라 할 수 있어. 자, 그렇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즉 넓이의 합 ABP와 CDP 넓이의 합이 63이 될 때 언제니 몇 초 후니 라고 하는 것은 y가 63일 때 x가 뭐니랑 같은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y가 63일 때 3x 플러스 54가 되는 x가 뭐니 라고 하면은 3x가 9니까 x는 3이네. 그러면은 답은 뭐 3초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잘 보이지?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우리 쉬는 시간이 몇 분인지 아니? 45분? 수업이 55분에 끝나죠. 1분. 내가 시간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갔었는데 청소하시면서 버리신 것 같아요. 사라졌어. 45분까지. 아직 좀 여유가 있네. 자, 그러면은 우리 1교시의 목표가
139쪽까지 질문 나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여덟, 아홉, 10개 정도 남아있거든, 거기까지. 왜냐면은, 여기 시스텝이 다 질문, 합쳐보는 거. 다 풀어야 돼. 한 번 다 풀게 생겼어. 그래서 2교시에 그걸 빠싹 나가자.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몇 번이야? 8번부터 시작하거든. 8번 사이에 질문 있니? 없다면 가보자.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든 두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잇든 똑같겠지. 왜냐하면 1차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두 점이든 그 기울기는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이 성질이었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기울기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일정. 요거 노트에 적어놔. 중요한 성질이야. 그럼 그거대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요렇게 둘이 같다. 기울기 생각해보면 3-1분의 4-1-2k니까 그 값은 4분의 2k에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번엔 요렇게 연결을 해볼까? 그럼 3,4와 5,2k 플러스 1 사이의 기울기 생각해보면 5에서 3 빼자 x좌표, 그리고 y좌표 2k 플러스 1에서 4 빼자. 그러면은 2분의 2k 마이너스 3이라 할 수 있겠지. 근데 요렇게 둘이가 서로 기울기로서 같은 거지. 그러면은 4분의 2k 플러스 3이 2분의 2k 마이너스 3과 같으니까 둘은 뭐 얘를 오른쪽을 2배 해보면은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보면 4분의 4k 마이너스 6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럼 분모 같으니까 분자끼리도 같아서 2k 플러스 3이 4k 마이너스 6과 같다. 그러면은 2k가 9, k는 2분의 9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문제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같으니까 어느 두 점을 골라서 기울기를 구하든 같게 나와야 한다. 그럼 그 조건을 만족하는 k가 1차 방정식으로 나오니까 그 값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 10번 가봅시다. 다 못 적었니?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10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의 ABCD는 평행사변형이고 직선 AB는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2의 그래프일 때 a의 값을 구하지. 자, 지금 평행사변형이면은 우리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렇다는 것은 AB를 지나가는 직선인 1차 함수와 CD를 지나가게 만든 1차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글자로 평행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지. 그리고 C의 좌표가 0,-4니까 CD를 지나가는 1차 함수는 y는 ax-4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 y는 ax-4가 4의 x절편의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은 x에 마이너스 6 넣으면 y는 0이에요.
그러면은 6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 알 수 있지. 여기까지 모두 이해됐니? 자, 그래서 끝. 그래서 여기서 쓰인 두 가지 개념. 평행, 기울기 같다. y절편 다르다. 그리고 xy절편 이용해서 각각 기울기와 y절편 구할 수 있다. 요거 활용하면 끝이야. 그럼 다들 정리해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으로 15번으로 넘어갈 거야. 자, 15번 가자. 자, y는 fx에서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의 비율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래. 근데 이거 낯이 익은 날 아니니? x의 증가량에 대한 y의 증가량에는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그동안 y는 이만큼 증가해요. 그들의 비율이면은 이거 우리 뭐라고 했었니? 세 글자로 기울기라 했었지? 그럼 얘는 그 비율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기울기가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F6은 2예요지. 그럼 우리 얘는 기울기를 알려주고 6,2 지나간다는 걸 아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렇다는 것은 이 1차 함수를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우리 y절편 찾으면 끝이라고 했지. 그럼 y절편을 찾기 위해 지나가는 점을 대입해 보면 6,2 지나가니까 y에 2 넣고 x에 6 넣으면 어떻게 돼? 계산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b지. b가 6이네. 즉 이 1차 함수는 f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6이라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에 k 넣으면 14가 나오도록 하는 k 찾자 이거잖아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시키는 거 하자. fk는 x에 k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2k 더하기 6이고 그 값이 14가 돼요. 그렇다는 것은 3분의 2k가 마이너스 8이에요 랑 같은 말이지. k는 마이너스 8에 2분의 3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2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자, 결국에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낯선 표현이 나왔지만 x 증가량에 대한 y 증가량의 비율이면 기울기를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함정을 알려줬구나. 그럼 y절편 찾아서 식 찾고 우리가 fk가 14가 되는 k 찾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17번으로 가보자. 그래. 여기까지 다들 정리가 잘 되니? 다들 기운이 없어 보이네. 토요일 아침이라. 나도 기운이 없어. 혹시 힌트 주셨어요? 지금 틀어져 있는 게 빔 프로젝트밖에 없어. 덥니 좀? 그럼 문을 좀 열고 할까? 바깥 공기가 시원하니까 대류에 의해 시원해질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자, x분후에 물통에 담겨있는 양을 y리터로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대. 그럼 1차 함수 나온다는 거와 같다는 의미지. 그럼 얘는 25분 동안 흘러나온 물의 양을 생각하자는 건 우리가 y는 남아있는 거지. 그럼 25분에 남아있는 양을 생각하면 처음 양에서 남아있는 양 빼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얘는 x가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흘러나왔다는 거잖아. 그럼 x가 0이면은
y는 2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즉 처음 물의 양이 24리터라는 의미네. 그리고 이들 사이의 식을 적용해보면 얘는 아직 기울기는 모르고 y절편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y절편 아니까 y는 ax 플러스 24라 하면 여기에서 x절편이 120이야. 그럼 x절편은 좌표로 표현해보면 120,0을 지나간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x절편이 120일 때 y가 0이니까 y는 0이고 x에 120대 2. 그러면은 120a 더하기 24가 0이니까 a는 24의 5배야 120대에서 마이너스 5분의 1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우린 기울기 구했어. 기울기 구했고 y절편 알고 있으면 식을 온전히 쓸 수 있어. 됐어. 그럼 우리는 지금 25분 동안 물이 얼마나 흘러나오는지 알려면 25분일 때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면 되겠다. 그럼 x에 25 대입시 y는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25 더하기 24니까 24 마이너스 5 19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19리터 남아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남아있는 게 19니까 흘러나온 물의 양 24에서 19만큼 뺀 5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 얘들아, 문 열었는데 더우면 얘기해. 에어컨 틀면 되니까. 다 네. 정리했지? 응. 그러면 우리 이번 숙제에서 가장 질문자가 많았던 20번을 보자. 19번 먼저 보자. 20번 애껴. 19번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에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는 이어도에 뭐로 나와 있어. 근데 뭐 앞문장은 뭐 중요하진 않아. 마라도에서 배를 타고 시속 20km, 결국에는 시속 20m로 A 지점, B 지점 가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있어 보이게 마라도 이어도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은 오전 10시에 출발했을 때 남은 거리가 4km일 때 시간을 찾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마라도가 있고 이어도가 있으면은 마라도에서 출발해서 이어도까지 남은 거리를 우리가 1차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 뭐에 기반하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러면은 시속 20으로 가고 있어, 우린. 20km/h로. 그러면은 이어도를 기준으로 이어도까지 남은 거리 y를 이어도까지 남은 거리로 둬보자. 그럼 x를 배가 출발한 시간, 출발한 후 시간이라 하자. 그러면은 총 149km 떨어져 있지. 그럼 이어도까지 남은 거리를 생각해보면 내가 간 만큼만 빼주면 남는 거리지. 그럼 토탈 거리 149에서 내가 간 만큼은 시간당 20가니까 x시간 동안은 20x만큼 가겠지.
그럼 남는 거리는 149 중에 20x만큼 빼준 만큼 남겠네. 즉 y와 x 사이 관계가 y는 149-20x라는 식이 성립을 하겠지. 그럼 그게 y가 4, 남는 거리가 4일 때니까 y가 4일 때 149-20x의 값이 어떻게 되니랑 같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정리해보자. 그럼 20x가 145가 될 때니까 x는 어떻게 돼? 2분의 14.5. 더 간단히 하면은 7.25지. 그치? 7.25라는 뜻은 7과 4분의 1인데 대분수로 표현해보면 7과 4분의 1인데 7과 60분의 40이라 해도 되지. 우리가 배웠던 거 생각해보면. 아, 그럼 얘는 뭐야? 7시간 40분을 가야 된다는 의미야. 근데 우린 출발을 몇 시에 했어? 10시에 했어. 그럼 10시에 하면 17시 40분에 도착한다는 거잖아. 17시 40분. 잠깐만, 계산 잘못했니? 아니 근데 이게 응. 그 14km 넘는 거 아닐까? 잠깐만. 이게 이거지. 자, 문제를 잘못 읽었나? 다시 확인해보자. 남는 거리가 4km일 때지. 그러면은 계산을 좀 다시 볼게. 145, 20. 그러면 7.25. 4분의 1. 아, 4분의 1이지? 미안, 쏘리. 7과 4분의 1이면은 25분이지. 15분이지. 60분 중에 15분. 요걸 잘못 썼네. 40분이 아니지. 15분이지. 그치? 그러면은 5시 15분이네. 아침이라 오락가락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다 정리해봤니? 식 다 세워놨는데.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20번. 자, 이 문제가 무려 우리 반에 지금 10명인데 질문율이 60%야. 이 문제는 60%야. 자, 그러면 문제 상황부터 우리가 파헤치자. 전 P가 A를 출발하여 Y축에 따라 C까지 3초마다 1만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 그럼 1초마다 3cm씩 움직이는 거지. 3초마다 1씩. 3초마다 1씩. 그럼 1초당 3분의 1씩 움직인다 할 수 있겠네. 그럼 X초 동안은 3분의 1x만큼 움직인다 할 수 있겠지. 3분의 1씩 x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 나는 뭘 생각할 거냐면 P의 x초 후에 좌표를 표현하면은 이 문제 해결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x초 후 P의 위치를 고려해보자, 우리. 그러면은 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누구야? ABP의 넓이 그리고 CDP의 넓이지. 그치? 자, 하나는 각각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x초 후 삼각형의 넓이를 일차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ABP의 넓이는 지금 P초일 때 P의 위치 X초일 때 3분의 1X만큼 A에서 출발한 거지. 그럼 AP의 길이가 2X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잠깐 취소 3분의 1X
3초마다 1씩 움직이니까 3분의 1x.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A, BP의 넓이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제 CP의 길이마저 표현해보면 AC는 12로 일정한데 계속 P의 위치만 X축 동안 3분의 1X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CP의 길이를 12에서 3분의 1X 빼주면 되겠지. 그치? AP 더하기 CP가 12로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도 문제없겠지. 자, 그러면은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보면 Y를 삼각형의 넓이니까 B는 X좌표가 6이니까 2분의 1에 3분의 1X에 곱하기 6이구나. 그럼 얘는 Y는 X 나오지? 얘는 삼각형 ABP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식 CDP의 넓이를 표현해보면 2분의 1에 CP의 길이는 12-3분의 1x 높이는 X좌표 4니까 4. 그럼 얘는 간단히 해보면 24에 마이너스 3분의 2x군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은 ABP의 넓이가 CDP의 넓이의 3배가 될 때, 즉 24 마이너스 3분의 2x의 3배가 x랑 같아질 때 찾는 거지. 그러면은 x는 3배의 24 마이너스 3분의 2x와 같을 때, 즉 72에 마이너스 2x와 x가 같을 때를 찾는 거. 그럼 그 x는 3x가 72가 되니까 x가 2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몇 초일 때인지인 거니까 24초라고 써주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됐지? 그래서 얘는 1차 함수식을 2개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처럼 해결할 수 있다. 요렇게 가시면 되겠지. 응. 잘 보이지? 이렇게 보면. 얘는 CDP의 넓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우린 다음 문제로 가보자. 13번. 23번. 자, 얘는 먼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네 회전축으로 돌린다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하자. x, y, 원점. 그럼 먼저 2분의 1x 더하기 1은 y 절편이 1이고 x 절편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과 0,1을 연결해서 이러한 직선이 나오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x 더하기 1은 y절편은 역시 1이고 x절편이 이번엔 4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직선을 이렇게 살짝 수정해. 그냥 4로 옮기자. 그러면은 얘를 회전시킨 거면은 요렇게 회전시켜가지고 요러한 원뿔이 2개 나오겠네. 이해되니? 원뿔 2개 나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회전축이 지금 x축이니까 원의 반지름은 밑면의 반지름이지. 밑면이 원의 반지름은 y절편의 크기인 1과 같겠다. 그러면은 지금 원뿔이 2개 나오잖아. 하나를 원뿔 A라고 하나를 원뿔 B라고 하면 원뿔 A의 부피와 원뿔 B의 부피의 합이 우리가 찾는 거야.
그래서 원뿔 A의 부피는 먼저 3분의 1의 밑변의 길이, 밑면의 반지름 1의 제곱에 파이 곱하기 높이는 x절편만큼인 2고, 원뿔 B의 부피는 3분의 1에 똑같이 반지름 1에 높이가 이번엔 x절편의 크기인 4지. 그럼 3분의 2파이랑 3분의 4파이 나오니까 둘의 합은 얼마야? 토탈 그냥 2파이 나오겠네. 요렇게. 결국 두 원뿔의 부피의 합을 생각해주면 된다. x절편, y절편 가지고. 뭐 해볼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어서 하자. 다음 시간에.